소련과 미국이 서로 편하게 일을 하려고 지도를 보고 한반도의 절반 부분에 그냥 일시적인 그은 선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 아니었죠. 이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남북으로 나뉘어버리고 말았어요. 네. 오늘부터 윗동네는 소련군이 통치하던데 뭐 우리 동네에 미군이 들어왔던데 에이 그런다고 뭐가 크게 바뀌겠어? 네.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에서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누굴까요? 네, 소련. 네. 자본주의는 미국. 네. 미국은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서 돈을 보고 자신이 일한 만큼 나눠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빈부격차를 없애고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가 한반도를 둘로 나눠서 점령했으니 남북한의 모습도 점차 달라졌죠. 보시면 귀국을 앞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 1945년 11월 중국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인사 귀국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태극기 들고 귀국 직전에 찍었어요. 미국 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한국 광복군은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미군 여기까지 미군. 네, 남한의 미군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정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군이 우리나라의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군. 네. 그리고는 나라를 쉽게 다스리기 위해 일제강점기 때 정부에 일을 했던 누구를 불렀어요? 다시요? 친일파 관료들, 친일 관료와 친일파 경찰들을 다시 불러 이름 맡겼대요. 세상에 친일파들이 도망을 갔잖아요. 경찰들이. 네. 그런데 다시 미군이 불러들였어요. 이름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광복의 기쁨은 몇 달이 지나자 점차 또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 어떤 내용이었죠? 38도성 경계로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군정이 실시되었습니다. 미군은 남한에서 직접 군정 실시했고요. 소련은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인물들을 내세워 북한을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예, 간접적으로 통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 미래는 좀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의논하다. 네, 그래서 말하는 거, 네, 미국과 소련, 네, 미소, 네, 해외에서 광복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그죠? 지금 남한과 북한 지금 나눠졌잖아요. 그죠? 네. 나눠졌죠.
그죠? 네,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그래서 그죠? 미군이 또 직접 군정 실시하고 소련은 같은 직접 군정이 아닌 네, 간접 통치를 했죠. 그래서 한반도 미래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야겠다,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네, 그러나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또 좌익과 우익으로 또 나눴습니다. 네, 좌익과 우익, 뭔지 여기 나눠 적혀져 있네요. 좌익과 우익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좌익은 공산주의를 비롯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었습니다. 반면 우익은 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 명확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였지만 임시정부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활동했거든. 게다가 소련이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정치인들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연합국인 소련과 미국, 영국의 외무장관들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기 위해서 소련 모스크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강대국들, 소련, 미국,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모였기 때문에 모스크바 3국, 소련, 미국, 영국 3국 외상회의는 한반도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연합국 나라들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탁, 네, 좀 말이 어렵죠. 신탁이란 믿고 믿을 신자에 부탁할 때 부탁입니다. 네,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연합국에 통치를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련, 영국, 미국, 네. 네, 바깥에 이분들은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죠. 네.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외상은 외교장관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외교장관이죠. 네. 외교장관. 그래서 여기 보고 미국이 지금 북쪽을 가리키고요.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신탁 통치해야겠죠? 하고 있네요. 네. 소련은 한국을 어떻게 할까요? 네. 셋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강대국. 네. 미국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전부터 한국은 수십 년간 신탁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소련은 신탁 통치에 찬성은 하지만 그 기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신탁 통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신탁 통치를 위한 임시정부를 세우는 일은 미국과 소련 공동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이 회의를 미국, 소련이기 때문에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좌익 쪽에 좌익에도 처음에는 이제 신탁 통치 신탁 통치를 왜 하냐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후 태도를 바꿔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결정에 지지했습니다. 네. 좌익. 네. 그리고 우익 세력은요, 김구, 이승만 있죠. 반탁 운동에 앞장섰고요. 네. 근데 김구, 이승만 등은 이제 우익 세력입니다. 우익 세력.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전체를 보면 1945년 12월입니다. 12월에 모스크바에 정리를 하자면 모스크바에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고요. 이 회의에서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민주 정부의 수립을 하자. 그리고 이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여기 있죠.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 기간은 좀 짧게 하자. 5년으로 짧게 하자. 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표정이 안 좋죠. 그러나 즉각적인 독립정부, 바로 이 사람들 이제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리가 직접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즉각적으로 독립정부 수립을 기다렸던 우리 민족은 좀 신탁 통치를요 좋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을까요? 그 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탁 통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식민 지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식민 지배 연장으로 여겨서 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반탁 운동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네. 네, 여기에서 동아일보가 좀 오보를 했어요. 좀 잘못 보도를 했어요. 네, 여기서 동아일보, 여기 동아일보. 네. 한번 보이시죠? 네,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오보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동아일보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더욱 심해져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했다. 즉시 독립하자 그랬어요? 아니죠. 네, 독립하자고 안 했죠. 네, 신탁 통치 기간을 5년으로 최대한 짧게 하자는 거였죠.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죠. 네. 미국이요 즉시 독립 주장이 아니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전부터 한국을 수십 년간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잘못되었죠. 잘못 오버된 게 요 부분입니다.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아닙니다. 네. 옛날 전부터 수십 년간 신탁 통치를 좀 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